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 가족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가족 문화 사업은 가족 단위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가족과 연령층을 고려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평등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 문화 영역의 가장 큰 영역으로는 회기당 평균 인원이 이제 대규모 그 사업 중에서 인원이 가장 높다는 거죠. 문화 영역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인원은 이제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32%, 그러니까 인원이 가장 많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축제 및 행사 같은 경우가 21%, 또 가족 여가 문화 활동은 17.9%, 가족 사랑의 날 14.1%, 이렇게 이제 캠페인이 제일 이제 크게 인원이 제일 이제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공통사업이잖아요. 이게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여가 문화활동, 가족 친화마을 조성 순으로 참여한 걸로 보여진다. 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지내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공통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사업으로는 가족 여가 문화 활동은 가족 캠프, 가족 공모전, 뭐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주말 가족 농장, 공연회, 전시회 이런 문화 체험을 이제 하는 활동이고요. 축제 및 행사 같은 경우는 가족과 이웃이 어울리는 지역 문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증진을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행사, 가족 축제 및 행사, 가족 영화제라든가 체육대 이런 것이고, 캠페인은 우리가 이제 평등한 가족 문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느끼시고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가족은 아직 그렇게 민주화된 양성평등적인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성평등 그런 그 영향평가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그 후진국이 갖는 지수처럼 132 뭐 이 정도 122 막 이렇게 아주 낮은 평가를 아직도 한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이라든가 또는 가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모든 제도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민주화, 양성평등적인 그런 민주화가 덜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많은 그 축제나 캠페인이나 양성평등 캠페인, 건전 결혼 문화 조성 캠페인, 출산 장려 캠페인, 건강한 가족 의식을 확립하자는 캠페인,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진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사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육 지원, 관계 향상, 가족의 취약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가족 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한부모 가족 대상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제 제공되었고 이 중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가 그리고 이제 맞벌이 가족이 9.3%, 한부모 가족은 18.3%, 또 다문화 가족은 4.5%, 저소득 가족이 2.2%, 조성 가족 1% 순으로 그 사업의 비율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서비스의 운영 사업은 가족의 안정성 강화, 가족관계 증진, 또 가족의 특성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일, 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워킹맘, 워킹데디의 고충 해소,
자녀 육아 등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강화 및 역할 갈등 해소 지원, 다문화 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부모 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및 미래 설계 지원 등 다문화 가족 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또 미혼모 등 조손 가족 등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사회 통합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가족 기능 지원 강화와 또 지역사회 가용 자원과 연계한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우리 사례관리에서 이제 그 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연계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또 문화 영역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을 통합한다. 가족 융합 및 사회 인식 개선, 또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가족 포용성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통합 서비스는 수요자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및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서비스 제공 방법 다양화를 통해서 가족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다문화와 비다문화와 그 통합 시 비언어적 프로그램의 확대, 또는 이제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을 개선해야 된다.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워킹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가로서의 유도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 편견들이 한국은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한 가족이라든가 뭐 미혼모 가족이라든 이런 한부모 가족, 미혼부 아버지가 혼자 가족을 이끄는 이런 가족에 대한 굉장히 그 한국은 부정적인 편견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편견 해소를 위한 것들도 가족 친화 문화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 한부모 가족 대상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그 별도 예산의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고, 취약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고, 공동 육아 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사업, 그 다음에 워킹맘, 워킹데이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이제 우리 2017년 전국에 230개 시, 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214개소와 광역 거점기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양육 부담을 좀 더 경감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12세 이하 아동의 그 시간 단위로 또 그 이렇게 몇 시간 부모님이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36개월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 방법은 정보 지원 가구와 정보 미지원 가구로 분류해서 읍면동 지원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 신청하고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여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미지원 본인 부담 가정은 지원 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에 홈페이지로 이제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아이 돌보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그쵸? 내가 오늘 뭐 4시간 아이 육아를 좀 맡기고 싶다라든가 이런 이제 탄력적으로 개별적인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데, 건가정에서 이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 돌보미들의 그 문제점이 좀 드러났죠. 왜냐하면 이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 아이 돌보미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에게 뭐 이렇게 계속 잠만 재운다든가 뭐 그 돌보미들의 이제 그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서 교육 부분이 이제 많이 강화되어지고 아이 돌보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것인지 이런 것들 논의가 되었죠.
취약이나 위기 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빈곤층의 가정들은 또 이제 조선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생계비 지원이 매우 이제 필요하죠. 생계비 지원, 위기 가족, 질병을 갖는다든가 하루하루 노동자 가정에서 질병을 통해서 일을 못하면 바로 생계가 이제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족이 갖는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서 이런 가족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족 기능 회복 과정,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건가정지원센터나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다 이런 데에서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 관리. 워킹맘, 워킹데이디 그 지원 사업은 직장 내에서 그 고충 및 가정생활 정보 및 또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 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워킹맘, 워킹데이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 육아 등 가정에서 부모 역할 강화, 역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6개에서 건가정지원센터와 건가정 다기능 지원센터 이렇게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은 맞벌이 가정 중심에 일하는 엄마 아빠 그 가족을 포함으로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제도 활용 관련 고충 상담을 제공하고 전업맘이나 워킹데디, 워킹맘, 워킹데디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공동 육아 나눔터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생애 주기별 가족교육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족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또 우리가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도 별도 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이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가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멘토와 멘티를 이제 연결해 주어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이렇게 잘 정착한 그런 여성과 인제 온 베트남 여성과 서로 그 멘토 멘티를 연결해 주는 거죠. 또 한국어 교육 사업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사업의 향후 과제입니다. 좀 더 이제 그 발전 방안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일관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센터의 설립 목적에 가장 적합한 강점이 되는 사업의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타 기관과 이런 것들이 막 중복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심층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사업 확대에 따른 적정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질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성과 규모에 맞는 예산이 또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된다는 거. 국가적인 가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센터 차원의 센터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 인구가 많아 또는 이제 우리 지역은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센터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기획을 한다는 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브레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고퀄리티가 높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강점을 살려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축은 국가의 가족 문제, 예를 들어서 저출산의 문제, 뭐 또는 이제 고령화 가구라든가 1인 가구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는 후유증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또 센터가 행복한 직장이 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실무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의 근무 환경 개선을 해줌으로써 센터가 보다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좀 더 보상이라든가 정규직으로서 어떤 그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일은 너무 많이 행정부서 같은 업무는 정말 그 일은 많이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지역센터의 지역 맞춤형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해라. 이것도 이제 그 지역사회 특성과 또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개발 운영된 사업은 효과 검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형 지원센터가 그 사업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공통 사업이 있고 선택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인 그런 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는 이제 센터가 어떤 도 또는 이제 어떤 군, 어떤 시의 특성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 주민의 욕구나 또 지역사회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가족 단위 사업에서 제외되는 우리가 이제 이 건가정 지원 센터가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가족.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들을 우리가 사업에서 다 거의 다 이제 좀 이렇게 제외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뿐 아니라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왜 그 청년층들이 얼마나 많은 자살이 진행되고 있고 또 노인 가구 혼자 독거 노인들도 많이 그 질병이나 외로움, 고독으로 자살률이 우리나라 세계 1위인 거 아시나요? 얼마나 우리 사회는 정말 그 인간이 살기 어려운 사회인지 너무 경쟁으로만 치닫게 되고 경쟁을 끝까지 막 우리를 몰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좀 이렇게 미숙하고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은 정말 살 그런 의지와 동기마저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좀 더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돈을 좀 못 벌어도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로서 얼마든지 그 수용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뭐 이탈리아 그 어떤 철학자가 한국 사회를 보고 나서 1년간 살아보고 하는 말이 경쟁의 끝이 없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물론 경쟁을 통해서 한국은 이렇게 고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 사회를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의한 이제 그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의 어떤 이제 사막화란 말을 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상을 즐기고 낙천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상을 즐기지 못하고 일상이 그냥 죽어버린 사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한 것에 정말 우리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는 교육이 너무 그 획일화되어 있고 교육이 경쟁을 통해서 학벌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는 학벌을 통해서만 이 사회의 어떤 그 자기의 그 사다리로 이제 이렇게 서울대를 나와야만 뭐
취업을 하고 고위급 공무원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학벌 중심으로 가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비판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한국 사회도 좀 이게 큰 틀 안에서 사회가 좀 더 인간 중심적이면서 경제도 잘 이루면서 복지도 잘 이루어지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믿고 신뢰하고 모든 분야에서 좀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화가 되어지고 양성평등적인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1인 가구 개인들을 위한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의 향후 과제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